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Alright, it's fake.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봉구, 우리 봉구 다리 한번 볼까? 얘는 뭐 딱 봐도 되게 좀 실해 보이는데 우리보다 튼실해 보여요. 앞다리 건강하고 뒷다리도 어우 튼실해. 아니 사실 상미 씨도 강아지 어. 키워봐서 알지만 네. 뼈 건강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저 강아지 키울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어깨 손상돼가지고 제가 한참 고생했었거든요. 이거 중요하네. 오늘 그래서 전 선생님들 오시면은 어허.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두 분의 주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승진, 김태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저희 제작진과 함께 아주 뼈 빠지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뼈 네.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승진 원장님, 반려동물이 정형외과 질환으로 잘 내원을 하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그 풀어서 키우는 강아지라든가 이런 애들이 많고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은 봄철에는 발정기가 오면서 아이고. 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회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많이 뛰게 되는. 예. 뭔가 쑥스럽지만 그렇죠. 확실히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군요. 암컷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성적인 활동 도중에 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네.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네. 그 횟수는 예전보다는 골절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은 관절 질환, 설계골 탈구라든가 십자인대 파열 혹은 이제 퇴행성 관절 질병과 같은 관절 질환은 수명이 증가되면서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정형외과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확실히 날이 풀리고 몸에서 에너지가 막 차오르면 이제 네. 그런 사고들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환자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김태희 선생님, 동물들의 뼈 건강 있잖아요. 사람도 뼈 네.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봉구가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뭐야? 저랑 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거 네. 먹을 때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한 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간식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때, 그다음에 보호자와 같이 뛰어놀면서 그럴 때 같이 노래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뼈랑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은 혼자서 밥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뼈와 관절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뼈 한번 손상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강아지가. 선생님, 봉구 살짝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우리 봉구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살짝 한번 이렇게 만져보신다면. 이승진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봉구 같은 경우는 체형도 그렇고 네. 품종 자체가 네. 근골격계 정형외과 질병이 거의 안 오는 질병. 오, 진짜 우리 얘 타고났다, 얘. 우리 봉구 뼈는 튼튼하다. 역시 봉구네 집 MC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튼튼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울산에 있는 한 동물 의료센터. 뼈와 관절에 이상이 좀 있다는 전국의 반려견들이 찾는 곳입니다. 엄마 품에 꼭 안긴 녀석의 이름은 순진이. 깜찍한 외모의 장모 치와와죠. 이름은 순진이고요. 네.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5살입니다. 이름처럼 순둥순둥 순진한 순진이는 6남매 중 셋째인데요. 이야, 많이 키우시네요. 요 자꾸 가녀린 녀석의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엄마가 안고 계시다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아이고. 갑자기 깍 소리를 지르면서 깽깽깽깽 거리더니 이제 다리를 계속 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처 병원을 갔는데 슬개골이 탈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슬개골은 뒷다리 무릎 관절 위에 있는 작고 동그란 뼈인데요.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슬개골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이 슬개골 탈구입니다. 아예 빠지네요.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토끼처럼 깡총깡총 뛸 아파서 경우 그렇구나. 계단 오르기를 버거워하고 걸음걸이가 엇박자가 되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봐야 한다죠. 아, 그렇군요. 파행이 계속됐어요. 다리를 절거나 걸을 때는 괜찮은데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마음이 급해서 밥 먹을 때 다리를 막 이렇게 밀거나 이러면 다리가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순진이는 왼쪽 뒷다리에 슬개골 탈구 2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연 씨는 한 달간 정성스레 관리했지만 오른쪽 다리까지 이상이 생겼고 서둘러 수술을 결심했죠. 너무 작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 너무 무서운가 봐. 느껴져요. 그 순진해. 무서워하는 게. 집에 갔으면 좋겠나 봐. 순진이는 지금 단계에서 한 2등급 슬개골 탈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가끔씩 다리를 한 번씩 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어떤 통증이라든가 다리에 이제 무리가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교정 수술을 통해서 슬개골이 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시술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전 검사에 들어간 순진이. 아이고, 뭐가 저렇게 서러울까. 소리 듣고 일어났어. 보이고. 우여곡절 끝에 순진이는 혈액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헌데 검사 결과 혈압이 높고 혈당이 낮게 나왔는데요. 수액을 맞고 정상 컨디션을 되찾은 후 수술 차례를 기다립니다. 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 이미 수술한 강아지구나. 수술에 앞서 마취에 들어가는 순진이.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싫어가지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체구가 진짜 작다. 네. 왜 본고만 보다가 맞아요. 슬개골이 탈구된 순진이의 왼쪽 뒷다리 절개에 들어간 의료진. 이 부분이 지금 인대 부분이 찢겨져가지고 얇은 근막만을 절개했는데도 벌써 이 관절이 완전히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섬유화된 어떤 찢겨진 손상된 조직을 볼 수가 있어요. 슬개골은 무릎 대퇴골에 있는 홈을 뜻하는 활차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슬개골이 활차구에서 빠지지 않도록 얕은 활차구를 깊게 파주는 수술입니다. 아, 더 깊게 파주는 거구나. 그러게요. 다음은 제거한 연골을 잘 깎아서 얇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도 수술을 이 하시는 부분은 이 연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제거한 연골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충분한 깊이로 만들어 듣기 위해 갖고 연골 피판을, 연골 슬랩을 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1.2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안 할 경우 연골에 많은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잘 탈구가 안 되죠. 선생님 되게 어려운 수술이신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연골을 집어넣고 안쪽으로 돌아간 뼈 라인을 원래의 각도와 위치로 옮기는 수술. 순진이는 체중도 적고 몸집도 작은 아이라 의료진의 세심한 손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세밀하게 하셔야 그러니까요. 워낙 작아서. 순진아, 조금만 견디자. 어떤 위치에서도 슬개골이 탈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손상된 인대와 피부, 피하 조직을 잘 봉합하면 슬개골 탈골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작고 가녀린 몸으로 힘든 수술을 잘 견뎌낸 순진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찢어진 인대만을 복원을 시켜주면 다시 또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차구 성형술과 경골 조면 변이술, 그 다음에 지대 중첩술, 이 세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수술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전처럼 건강한 네 발로 씩씩하게 걷는 순진이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평생 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겠죠. 순진이는 사흘간 입원해서 부종과 염증 관리를 받을 예정인데요. 수술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한 달 후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네요. 한 달 마시면. 네. 수고했어, 순진아.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에 엄마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뛰고 있는데요. 마치 잘 뛰고 있는데 지금 뛰고 있는 도중에 너무 흥분하거나 이러면 수술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름 부르고 이렇게 흥분 시키시면 안 되고. 이름 부르지 마시라니. 너무 부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진짜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치료해주려고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빨리 나와서 안 아프게 애들하고 잘 저랑도 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바람이 순진이 마음에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얼른 회복해서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네. 슬개골로 치면은 사람 무릎뼈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이 슬개골에 대해서 선생님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강아지의 무릎이 됩니다. 아하, 무릎이 되고 무릎이요? 무릎 안쪽에 보면은 요런 작은 뼈, 이 뼈가 설계골이 되고요. 네. 그 작은 뼈가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작은 뼈가 여기 보시는 고랑이 있습니다. 네. 이 고랑 위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밑에 다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소형견에서는 선천적으로 골격이 좀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다 보니까 항상 탈구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거네요. 예. 소형견 중에서도 특정 품종, 예를 들어 포메라니안이라든가 푸들, 말티스, 뭐 요커시 테리어라든가 네. 이런 품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격한 활동이라든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면서 설계골 탈구가 이루어지는 외상성으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게 상당히 크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맞습니다.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 사실 뭐 사람으로 치면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살이 쪘더니 무릎이 안 좋더라. 뭐 정형외과 질환이 좀 있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동물은 어떤지 궁금해요. 비만일수록 조금 이런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김태일 저 왠지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맞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슬개골 탈구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구가 지금 못 들은 척하고 들어놓으면 약간 나가거든요. 우리 네. 몽구 날이 따뜻해지니까 나른해져가지고 지금 낮잠을 한숨 자고 있는데 귀여워요. 슬개골 탈구가 되면 주로 그럼 강아지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없어요. 증상을 안 예, 보인다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뭐 그 키우시는 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겠네요. 알지를 못하고 주로 이제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정기 검진이라든가 신체 검사 도중에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고.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다리가 조금 예전보다는 벌어진다. 어머나. 이렇게 좀 예. 벌어진다. 네, O자형 다리가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끼셔가지고 동물병원 왔을 때 이제 설계골 탈구로 진단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상성 설계골 탈구가 있을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다리를 들게 됩니다. 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서 관절 연골에 마모가 오게 됩니다. 네. 그 마모가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이상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드는 증상을 보일 때 예.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실상 수술을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 질병이 진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소형견의 경우에 염두에 두고 네. 동물병원에 가셔갖고 지속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서 설계골 탈구를 빨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물무나무를 서면 얘가 특기가 잘한다, 있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끼가 있어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다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정말 신기하고 귀엽고 이런 게 아니라
아구는 세상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빼고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 애들이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데 뒷다리에 얼마나 힘을 쓰기도 힘든 정도가 되고 통증이 심하면은 네. 모든 체중을 앞다리로 버티고 있을지 그렇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체중이 어느 정도나 실리면서. 아프면. 그렇군요. 아니 순진이 경우에 슬개골 탈구 2기를 진단받았잖아요. 이게 수술에도 골든 타이밍이 따로 있나요? 가능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아니면 조금 어떤 기수에 하면 제일 가장 효과가 좋다? 해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슬개골 탈구는 한 번 발생이 되면 회복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절 영양제라든가 혹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정상만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을.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네. 강아지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술을 늦췄다 하면 다른 것이 더 파열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퇴행성 관절 질병이 심해지고 예. 특히 십자인대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면서 예. 파열되는 그런 십자인대까지요? 경우. 예. 야, 근데 나타날 수 사람으로 있습니다. 치면 십자인대 파열 엄청 아프고 그쵸? 진짜 이제 십자인대는 사람은 주로 이제 과격한 운동에 의해서 네, 인대가 맞아요. 파열이 됩니다. 네. 근데 개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보다는 주로 이제 인대가 약해지는 질병, 퇴행성 관절 질병이라든가 자가 면역성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인대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끊어지게 되는데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결국은 다리를 들게 됩니다. 아,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슬개골 탈구가 십자인대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제일 많이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방법, 관리법도 있겠죠, 이승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슬개골 탈구는 품종에 따라 갖고 발생률 차이가 많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슬개골 탈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미 식구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격한 운동, 특히 원반 던지기라든가 혹은 급격한 턴, 네. 회전 운동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이렇게 부분은 하는 좀 거. 피해 주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피해 주시고 실내 생활에서 봤을 때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은 피해 주시고 신발을 신긴다든가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정형외과 질환에서 어떻게 보면 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마음병의 크로니스. 관절 질병이 어떤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 지금 이승진 선생님이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봉구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 고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오늘 이승진 선생님이 실수하신 게 시작할 때 얘는 원래 튼튼한 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마음 놓고 자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 예,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네요, 정말. 내 얘기 아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럼요. 보통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요. 먹는 거 좋은 걸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쵸. 저 강아지 상어 연골 먹는 것까지 봤어요. 상어 연골이요? 네. 상어도 연골이 있군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게 뼈에 좋다, 몸에 좋다 하는 그런 뼈 건강 보조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그런 뭐 필수 지방산이나 글루코사민 보통 성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양제를 먹인다면은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빠지는 그 무릎뼈를 갖다가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볼 때는 이제 어. 상미 씨가 네. 사실 또 요가 강사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 요가 어, 하나 개발을 해서 어머. 남면이 모르셨구나. 도구 요가라는 장르가 있어요. 선생님 있습니까? 도구 요가라는 장르. 선생님 모르시나 보다 지금. 표정이 갑자기 그냥 뭐 갑자기 고치기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시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왠지 개발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도구 요가라는 장르가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원래 핵심이 강아지와 보호자 유대관계 그리고 같이 약간 스트레칭 마사지지 슬개골 탈구에는 이런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슬개골 탈구에는 봉군의 집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인 심장을 사정없이 떨리게 만드는 오늘 요주의 반려견. 한창 조심성 없을 나이 7개월.
똥꼬만한 애교쟁이 포메라니안 생후 7개월. 어머 진짜 뽀입니다. 애기다. 이름 뽀예요. 뽀. 저희가 포메라니안이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뽀가 이제 딸로 있거든요. 그래서 3마리가 크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움직이다가 울타리에 걸렸는지 이래 절더라고요. 어머. 진경신의 4마리 동거견들 중에 막내인 뽀. 뽀. 순하디순한 이 녀석이 어느 날 어쩌다 3발 신세가 됐는데요. 사람에겐 팔에 해당하는 오른쪽 요척골이 부러졌습니다. 요척골이요? 요골의 원위 부분, 끝부분이 잘 부러지거든요. 골절 내원객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요척골 골절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굉장히 3발 많은 강아지가 거네. 돼버린 뽀. 아니 도대체 간밤에 뭘 한 거니 어떻게 뽀야? 끼가 부러졌을까요? 포메라니안이라든지 그다음 푸들 중에서도 토이 브리들 엄청 작은 애들이 작은 애들. 약하니까 많이 부러져서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장판인데 여기가 손상이 돼버리면은 다리 길이 성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 안 되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7개월이면 한창 자라야 결국 되는데. 맞아요. 녀석의 요척골을 이어주는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생후 7개월. 아직 두려움을 모를 나이죠. 큰 수술을 앞두고서도 어리둥절한 녀석에게 먼저 마취 주사부터 놓습니다. 순식간에 잠에 빠져든 녀석. 뽀야 한숨 푹 자고 일어나자. 수술 부인 오른쪽 앞다리는 통증이 심하기에 마취를 한 후 털을 밀고 소독합니다. 이제 수술 전 준비를 마쳤는데요. 의료진들의 세심한 손길로 부러진 녀석의 앞다리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 딱 골절이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고 골단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티타늄으로 된 철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갖다 대고 네, 보조를 이렇게 스크류를 고정을 할 겁니다. 털 미니까 더 앙상해요. 다행히 부러진 뼈가 피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경과 근육 그리고 혈관의 손상은 입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절개한 피부 사이로 1cm 미만의 얇은 뼈가 드러납니다. 부러진 요척골을 다시 잇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다리 밖으로 고정핀을 박는 외고정 방법과 플레이트를 이용해 다리뼈를 안으로 고정시키는 내고정 방법이 있습니다. 뽀는 다리 안에 플레이트를 대고 나사를 박아 고정하는 내고정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7개의 나사로 부러진 요척골을 고정하게 됩니다. 아까 골절이 있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이 부분이 골절이 있던 부분인데 잘 맞춰졌습니다. 체구가 작은 포메라니안에 나이까지 어린 뽀. 가느다란 뼈에 나사를 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고정을 시키는 나사가 성장판을 손상시키면 어린 강아지의 경우 성장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다행히 뽀는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개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원위 골단면 길이가 너무 좁아서 보통 애들한테 적용하는 이런 작은 사이즈 1.2mm 스크류를 썼는데도 뼈가 워낙 가늘다 보니까 공간이 잘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 없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교하게 다시 이어진 뽀의 요척골. 이제 튼튼하게 잘 붙을 일만 남았습니다. 골절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이제 수술도 잘 마무리됐으니 건강하게 일어날 일만 남았네요.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낸 뽀. 그런 녀석이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하나에만 키웠으면 좀 더 관심을 줬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애들을 키워서 서로한테 관심을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이번에 수술 잘 되고 하면
더 이제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전에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이제 막 마취에서 깨어난 녀석. 아직은 약기운의 비모음 사공인 듯하죠.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녀석이 진경 씨를 알아보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냐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집에 가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다행이고 너무 애가 작아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또 다른 애들이 많아서 지금 안 그래 집에 와서 밥을 주고 아침에 밥 못 주고 와서 아이들이 많으시구나.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치? 엄마 보고 싶지? 기쁨도 잠시. 경북 상주가 집인 진경 씨는 남은 3마리 반려견을 챙기러 집에 가야 합니다. 아이고 뽀 혼자 있어야겠네. 간다 엄마. 책임질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 와봐요. 뭐야, 다리 나을 때까지 며칠만 참자. 완연한 봄빛이 가득한 어느 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지만 뽀는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입술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법 네 발로 설 수 있는 상태. 그런 녀석을 보러 상주에서 대구까지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진경 씨. 이제 뽀 태어나는 날이라서 이제 데리러 왔어요. 다치고 나니까 더 미안해지고 그리고 또 반성하게 되고 또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잘 키워주고 계시는데. 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자리 봐준이라고 지금 좀 청소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우고 와서 잘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네. 아유, 우리 뽀 좋겠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에 가는 날입니다. 엄살 많이 심했을 건데 안 심한 거야. 강아지도 엄살하나요? 이제 집에서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뼈가 연하고 얇은 뽀의 경우 수술 부위가 다시 부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상호 관리가 또 엄청 중요하군요. 좋은데 좋고요. 우선은 좋고 계속 똑같은 생각. 예, 가서 잘 챙겨줘야 되겠고 뼈에 좋은 것도 먹여야 될 것 같고 미안한 거 또 그만큼 또 보상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땐 네 발 강아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뽀야. 요척골이라는 거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양산의 베네골 정도만 알고 아니 요척골이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요골과 척골을 우리가 부르는 말인데 네.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면은 안쪽에 만져지면서 끝에 이제 또 엄지손가락에 있는데 톡 튀어나온 이 뼈가 있습니다. 네, 여기요. 두 점을 연결하는 이 뼈는 요골. 요골. 그다음에 팔꿈치에 튀어나온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바깥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여기까지? 부분. 네, 여기까지 연결하는 뼈가 척골입니다. 아, 요골, 척골. 네. 이렇게 요척골이구나. 네, 이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에서 앞다리에 들어가는 체중 부중을 요골이 대부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골절이 이제 요척골이 생긴다면은 상당히 이제 보행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약간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앞다리가 중요합니까? 뒷다리가 더 중요합니까? 저 이거 은근 궁금해요. 예, 경중을 좀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다리가 중요해, 팔이 중요해라고 물으시는 거 같아요. 둘 다 중요하네요. 기능을 본다면은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봉구가 이제 뛰어오를 때 이렇게 탄력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네. 또 뛰어내릴 때는 앞다리로 이렇게 착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이를 먹을 때 네. 체중을 이제 앞으로 쏠리니까 그때 그렇죠. 또 이렇게 막 비켜주는,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 기능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수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뒷다리 쪽에는 상당히 많은 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 이형성, 고관절 탈구, 뭐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단열 너무 많기 때문에 뒷다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네. 네네.
그러면요. 네. 이런 그 요초골 있잖아요. 네. 뽀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된 아이였단 말이죠. 네. 이게 어린 강아지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날까 아니면 노견 강아지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요초골이요? 골절은 기본적으로 활동량하고 연관이 됩니다. 활동- 노령견은 네. 활동량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사람과 많은 비교를 하시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네. 뼈를 약하게 음. 만드는 질병이 오게 되지만은 그쵸. 네. 개들 같은 경우 그런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네? 퇴행성 뭐 노화 질환 이런 게 별로 골다공증이 없어요? 없다고요? 예. 아. 퇴행성 관절 질병은 이제 나이가 있지만? 들면서 골절로 봤을 때 뼈 자체가 약해지는 어머. 질병은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르네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뼈 건강이 약해진다고 사람은 의뢰 알고 있는데 칼슘제를 어머, 안 어머. 먹어도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료를 먹인다면 네. 칼슘은 충분한 양이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이미 공급되고 네, 있다. 오히려 이제 칼슘제를 과다하게 먹이게 되면 네. 그 칼슘 자체가 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신장이라든가 결석 같은 게 생길 수 있나요? 호르몬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네요. 다른 문제를 갖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피해 주셔야 거예요. 됩니다. 예. 아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키워보진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막 벽돌 사이를 지나가거나 뭐 저런 작은 틈도 막 나오고 왠지 정형외과 질환이 잘 없지 않을까 고양이는 싶은데. 언니 아예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상민 씨처럼 요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고양이 아닙니까? 고양이가 뭐 한 2,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안 다쳤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고양이는 정위반사라고 이렇게 막 뒤집어서 떨어뜨려도 바로 자세를 돌려서 이렇게 잘 착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고양이는 한번 떨어지면 강아지들이 3층에서 지가 뛰어내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 고양이들은 알겠어요. 한번 부러져서 오면은 정말 심하게 부러져서 엄청 오거든요. 크게 다치는 아니, 거예요. 강아지는 아예 뛸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고양이는 나 오늘 한번 삘이 좀 오르는데 오늘 한번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예요. 그죠, 선생님? 크게 다칠 수 있군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잘 붙게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요척골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뼈가 이제 잘 붙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동을 제한시키고 활동을 제한시켜서 역시. 수술한 다리에 체중이 안 가해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대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뼈에 비해서 뼈를 요척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적고 그다음에 따라서 뼈에 공급되는 혈관이 적기 때문에 혈관 신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술한 직후부터 네. 체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네.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절을 굽혀서 폈다 해준다든가 혹은 발바닥을 가볍게 하루에 아침 저녁을 해갖고 100회 이상 해주면은 시간은 한 5분 정도지만 네. 뼈가 붙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척골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뼈에 비해서 혈관 공급이 적기 때문에 뼈가 붙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지 않아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군요. 네. 붙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이렇게 좀 이렇게 재활 같은 거 잘해줘야 된다. 처음에 관리 잘해서 제대로 딱 붙게끔 네.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군요. 대구 달서구 한 동물병원의 동물재활치료센터. 귀여운 외모의 강아지가 얼마 전 디스크 탈출증으로 어머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이네요. 큰 수술이었나 봐요. 자국이 크다. 탈출.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 뒷다리가 조금 불편한 상태. 아유, 얼마나 불편했을까. 현재는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녀석의 이름은 용. 3살 먹은 패킹스입니다. 한 3주 전에 굉장히 활달하게 놀다가 갑자기 허리를 아파했고 그리고 곧바로 후지를 마비 상태로 이제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머. 이미 2주 동안 양쪽 다리를 거의 못 서는 상태에서 어머. 이렇게 대소변도 못 끌고 가리는 다녔겠네, 좀 심각한 이렇게. 후지 마비 살지 상태에서 못하네요. 내원했습니다. 빠져나온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눌렀고 뒷다리 마비를 불러온 것인데요. 용이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요미가 증상을 보였을 당시 걷기는커녕 서 있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픈 수술을 잘 견디고 재활치료까지 잘 받고 있는 요미가 엄마는 기특하기만 합니다. 그럼요. 요미가 이제 걷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만이에요? 2주 있다가 입원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만에 이제 걷는 모습 보는 거죠. 지금 입원해 있었던 거니까요. 이번도 오래 했네요. 그러네요.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50%만 눌러도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데요. 요미는 90% 정도 척수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상태였구나. 그러게요. 신경은 이미 손상되면 회복은 안 됩니다. 그 결과 운동신경은 아니지만 아직 남아있는 감각신경이라든지 미세신경들을 최대한 자극시켜서 재활 과정을 통해서 왼쪽 다리의 보행을 조금 도와준다 그러면 현재 대소변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가려서 누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 상태의 한 90% 가까이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요미는 전침 치료도 함께 받고 있죠. 치료. 우리 익숙하죠. 정형외과. 약간 따끔. 따가울 법도 한데 용케도 잘 견디는 요미. 끝나겠죠. 전침 치료는 두 바늘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신경을 자극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잘 참네요. 신경세포는 일단 손상이 당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재활을 하면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미세신경들을 자꾸 자극을 줘서 운동신경을 대신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침 과정은 미약해진 그런 미세신경들의 전류적인 자극을 주문해서 이러한 자극을 좀 더 민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재활과 함께 병행을 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소견을 가집니다. 반려동물의 정형외과 질환에서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 재활 성공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동물에게 재활은 대부분 신경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 심지어는 척수염이라든지 또 다양한 신경 질환에 의해서도 신경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 개들의 경우에는 특히 후지가 신경 마비가 왔을 때는 앞다리로만 생활해야 되는데 대소변을 가리기 어렵고 마비된 부위에 욕창들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네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개들에게 있어서 재활 운동은 신경 손상에 의해서 후지 사용 또는 전지 사용이 어려운 동물에게 네 다리를 통해서 적어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네 다리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마, 재활치료 잘 받고 얼른 나아서 내 다리로 씩씩하게 걷는 모습 기대할게. 많이 좋아진 것 요미, 같아요. 진짜. 파이팅! 아까 서 있지도 못했잖아요. 네. 또 다른 친구인가 봐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산책하기 좋은 날. 하지만 호두에겐 바깥 나들이보다 병원 나들이가 더 익숙합니다. 아유, 왜 호두 부스러워. 저는 뭐 디스크인지도 몰랐고 그냥 걸음걸이가 등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서 걷는 것도 뒷다리가 X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힘없이 축 늘어진 호두의 뒷다리. 어머. 너무 가슴 아팠죠. 너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눈물만 너무 나고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왜 아픈 걸 몰라줬을까. 말 못하는 친구인데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싶은 게 너무 미안했죠. 똑바로 설 수도 힘을 주고 걸을 수도 너무 없는 착하게 호두는 생겼어. 디스크 환견입니다. 허리뼈 2번과 3번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돼 신경을 압박해왔는데요. 결국 하지 마비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두 발로 서기는 하고 네. 좀 엉덩 방아를 찍기는 한데 수술 후 첫 내원 날. 그간 잘 지냈는지 김태일 원장은 호두의 척추 상태를 살펴봅니다. 첫날 내원했을 때 후지 양측 마비되는 영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하고 지금 한 보름 정도 경과됐는데 한 2주 정도만 근육을 안 쓰고 있으면은 근위축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수중 러닝머신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근위축됐던 게 또 상당히 빨리 근육이 올라요. 다행히 잘 아문 상처.
실밥을 풀고 봉합 부위를 소독하고 나면 본격적인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레이저 치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중 러닝머신. 런닝머신과. 네. 손상된 디스크 부위의 회복을 도와주는 재활 치료. 먼저 호두에게 레이저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손상 조직에 닿아 통증 감소는 물론 수술 후 회복과 디스크 질환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거 빠르게 해주나 봐요. 보통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운동 제한을 오랫동안 해야 될 수도 있고 6개월 동안이나 아니면 붕대 같은 것도 오래 감아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절이 조금 구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위축이 조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치료를 잘 마친 호두. 이제 본격적인 운동 재활에 들어갑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해 척추의 압박을 줄여주는 수중 러닝머신. 물의 부력이 환견의 체중을 9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으로 걷기 힘든 환견들의 보행을 도와줍니다. 호두는 물을 싫어하지 않나 봐요. 네네. 전혀 뭐 괜찮네요. 낯선 물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봅니다. 아직까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호두의 뒷다리.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얘들이 먼 체중을 갖다가 다 실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중 러닝머신을 이용하면 좋고, 중증의 슬개골 탈구라든지 십자인대 수술하고 어느 정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애들, 바로 보행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그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리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재활이 좀 확실히 도움이 좀 됩니다. 수술 후 첫 번째 재활. 아직 많은 것을 바라기엔 이르지만 생각보다 시작이 좋습니다. 잘하네요, 근데. 반응이 괜찮아서 속도 좀 높여봤는데 네, 왼쪽 다리는 효과가 좋네요. 어머, 그러네. 왼쪽 다리 뒷네요, 지금. 어머. 아직 힘이 닿지 않는 오른쪽 뒷다리에 비해 왼쪽 뒷다리는 천천히 바닥을 딛고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힘을 내는 호두.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지켜보는 이나 씨는 녀석이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다시 걸으면 진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을 또 늦게 온 상태였고 그래서 걱정이고 걸었으면 좋겠는 게. 퇴원하고 나서 2주. 온전히 일어서지도 못하던 녀석이 걷는 법을 다시 배우듯 걷고 또 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나 씨의 응원이 호두에겐 큰 힘이 되었겠죠? 오늘 하루 온 힘을 쏟은 호두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낫고. 호두랑 산책 너무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봄꽃 구경은 놓쳤지만 올가을 단풍 구경은 호두와 함께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호두 열심히 재활받자. 파이팅! 네, 요미와 호두 재활치료 잘 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네. 막 안아주고 싶고 마음이 다행이에요.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하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네요. 네, 디스크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척추뼈 몸통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이 추간판의 구조는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바깥에 섬유태라고 하는 질긴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젤라틴 같은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또 강한 충격에 의해서라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밀린다든지 아니면 속액게 이게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이 추간판 바로 이쪽으로 중요한 척수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튀어나왔거나 돌출되는 그런 부분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흔히 생각하면은 주로 그 신경 뒷다리를 못 쓴다고 봤을 때 네. 주로 디스크 질병만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질병 자체가 종양이 발생된다든가, 종양이요? 예, 혈관이 막힌다든가 이런 어떤 질병들 때문에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요즘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경 손상이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아까 신경이 손상되고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네. 사실 요미랑 호두 같은 경우는 되게 천운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친구들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지만 사실 요즘 TV에서 자전거처럼 뒤에 바퀴를 단다던가 의족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지금처럼 휠체어가 판매되고 있지 않은 시절에 제가 이제 휠체어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 견생을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보람이 수의사로서 보람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네. 특히 다리를 끌고 다니던 애가 휠체어를 차고 난 뒤에는 뛰어다니는 모습. 자유롭게 움직일 예, 때. 그러므로 인해 갖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그래도 정상견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극단적인 부분이 아닐까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표정부터 다르니까 보호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도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선생님들의 좋은 사례도 들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요미와 호두가요. 재활치료를 잘 받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만나볼게요. 요미. 이불 속 묵묵이던 꼬맹이 하나 둘 나오고 기분 좋은 바람이 물결을 스치네.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내 눈 속엔 보이고. 아, 이전 모습이구나. 네. 어머, 지금은 어머, 뒤뚱뒤뚱하지만 잘하는데요? 어머, 어떡해. 아기 걸음만 처음 걷는 것처럼 너무 기분 좋네요. 야, 이게 진짜 호전이 되는군요. 자, 호두다. 물속에서만 걸었단 말이죠. 호두가 이랬어요. 맞아요. 집으로 갔구나. 직접 보내주신 영상이네요. 어머, 호두야. 지금 탭댄스도 가능합니다. 어머, 뛴다. 방금 뛴 거예요? 야, 호두야. 우리 주인분께서 같이 산책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뛰셔야겠네요. 고생 많았다, 호두야. 정말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재활치료 열심히 해준 요미와 호두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강아지들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인성도 닮으셨나 봐요. 예, 외모도 닮으셨는데 우리가 화면으로도 봤지만 선생님 정말 재활치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체를 나누는 말로 특히 이제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식물은 제자리에 있는 거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신경계라든가 근골격계 자체가 이제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이 대부분 노령화되면서 관절 질환이라든가 혹은 이제 근위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고 보호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루에 5분 내지 10분 관절을 굽힌다든가 혹은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반려견의 어떤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 반려동물일수록 되도록이면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태현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수술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 수술 후에 재활치료도 반드시 병행이 돼서 관절이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유동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도 꼭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수술이 절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또 더 중요하다는 거, 사후 관리. 그러니까요. 이 말씀 해주셨어요. 아까 그 재활치료를 잘 해서 또 우리 반려견들이 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보호자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그럼요. 그런 삶을 선물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오늘 주로 이제 정형외과하고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설계골 탈구는 대부분 경우에서 이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이 없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받아서 퇴행성 관절 질병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될 때까지 시간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다리를 드는 증상을 보여야만이 병원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어떤 치료를 빨리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태일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잘못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처치를 했을 때는 예후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하면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정보를 통하지 말고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저희가 봉군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셔야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꼭 저희 봉군의 집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옆집 상미랑 옆집 남미랑 상의하지 마시고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주인공이 봉구라면서 우리 봉구를 왜 이렇게 드러내나 이유가 있습니다. 봉구가 사실은 뼈 건강 캠페인을 위해서 미리 촬영을 다녀와서 지금 넉다운이 됐거든요. 잠시 후에 뼈 건강 캠페인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봉군의 집에 SNS 주소로 놀러 오셔서 언제든지 궁금증 해결하시고 질문도 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자, 봉군의 집 인사를 드릴까요? 그러죠.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봉군의 집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봉구 이때쯤이 일어나야 되지 않니? 봉구야 끝났다, 이제 끝났어. 끝났어, 우리 봉구 수고했어요. 머리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봉군의 집에 출연 중인 봉구입니다. 반려견들에게 아주 중요한 뼈와 관절 건강 함께 알아볼까요? 신나는 원반놀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원반 잡는다고 급회전하다간 이거 관절까지 잡습니다. 신상 구두, 네 물론 이쁘죠. 하지만 미끄러운 바닥에서 신으면 휘청휘청 관절이 괴롭다고요. 우리들이 두 발 들고 번쩍 일어나는 모습 참 귀엽죠. 하지만 뒷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서 점프하다가 아차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관절 영양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이 먹으시죠? 저도 먹는 거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는데요. 근데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답니다. 비만은 뼈와 관절 건강에 적. 저도 요즘 살 빼고 있어요. 이 캠페인은 동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봉군의 집과 함께합니다.